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과 선관위를 찢다. 제가 87 체제 개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단순하게 그게 대통령을 뭐 4년 중임제를 한다, 임기를 맞춘다, 상하 양원을 맞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87년 헌법이 사실 유신헌법을 대부분 계수하고 있어요. 87년에 직선제 선거 조항으로 바꾸는 거에만 중점을 맞췄고, 유신헌법에 정말 독소제약만 좀 바꾼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태로 40여 년 같이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가족의 위자료 별도 하는 법은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헌법에 유신헌법 이래 남아있는 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들을 비롯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정책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국민의 합의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작가님과 감독님 오늘 제가 잘 봤고요. 김한나 여사님 뵀습니다. 그리고 그 헌우 회장이신 윤종성 장군님이신데요. 천안함 조사단장을 하셨던 장군님이십니다.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많이 안 바뀌셨네요. 대표님 그럼 질문 좀. 예, 뭐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오늘 뭐 이게 보훈의 자리니까 이거 위주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제가 차차 뵐 일은 많을 테니까요. 예. 방금 전에 헌법 개헌 얘기를 하셔서 예.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헌 제안을 하셨는데 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87 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또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성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이걸 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선관위 메시지를 내셨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쓰레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기업처럼 운영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취해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를 헌법이 이렇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건 잘하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뭐 수긍은 안 갑니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권의 범위에 선관위가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87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선관위에 대한 감시체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선관위의 헤드가 법관이 비상임으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밑에 실제로 실무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법관이 수장도 있는 조직에 대해서 사법적인 감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느슨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관위에 관해서
장관 때부터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선관위를 무서워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선거법에 관한 고발을 할 권한이 독점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 해왔던 여러 부분이 반영되면 그나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저는 장관 때 스계표 반영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 사전투표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의 날인, 직접 날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죠. 그때도 뭐 이게 선관위 흔들기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날인하라는 게 왜 선관위 흔들기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려서 투표의 편의와 투표를 독려하는 건 유지하면서도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음으로 해서 그 중간에 이슈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부분 등의 그런 부작용도 많은 부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거 싫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점들이 반영됐을 경우에 많은 점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관위는 사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관이 계속 수장을 맡잖아요.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최근 있었던 어떤 그런 가족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2024년에 어떤 기관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감시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들 감안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책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가서 내란이 계속된다면 국회갑이 될 뻔했다라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딱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군인들 어떻게 하지? 이거였어요. 뭔지 모르고 나왔을 거고,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군인들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더욱더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 줘야 할 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터리 박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콘서트는 좀 아직이시지만 당대표 사퇴 후에 지금 77일 만에 대중들 앞에 다시 모습을 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극장 올라오시면서 지지자분들 많이 계셨는데, 보시면서 좀 감정이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공연하셔야 돼요. 그렇겠다. 우리 감독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이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는 동안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에다가 플러스
끝났 의원님, 네.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